남천 서밋, 그리고 대연 서밋, 불랑 서밋. 서울에도 그렇고 경기도 과천에도 그렇고 나는 조금 소형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들어오는 여기 201동에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고 초량역, 부산 진역, 이제는 좌천역 주변에 하버시티까지 금융특구시설도 들어오고 영상, 미디어, 사업부까지 전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남구에 재개발되는 이 지역까지 배후 주거지로 봐야 하는데요. 전부 주거환경 개선 지구예요. 2040 부산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 지호야 불 켜.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불이 켜졌어요. 안녕하세요, 강남콩입니다. 오늘은 여기 서밋, 푸르지오 적혀있는데요. 놀러왔어요. 부산의 서밋이 남천 서밋, 그리고 대연 서밋, 불랑 서밋. 서울에도 그렇고 경기도 과천에도 그렇고 이 서밋이라는 대우에서 만든 하이엔드 브랜드가 총 1만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촬영하러 온 곳은 여기 201동의 오피스텔 동입니다. 오피스텔 사실 뭐하러 찍으러 갔냐, 지금 오피스텔 사러 오라는 거냐 이런 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조금 불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4.6%만 내면은 이 오피스텔 동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게 되었어요. 불랑 서밋 같은 경우에는 37평이 90 몇 세대로 세대수가 일반 아파트는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들어오는 여기 201동에 84타입부터 해서 114타입, 115타입, 118타입 그렇게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금 소형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 동을 조금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동 오피스텔동 여기 보면 골프존이 요 동에 있대요. 그래서 커뮤니티 이용할 수 있냐 이런 거 제가 여쭤봤더니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주출 입구가 여기 있거든요. 바로 키즈 스테이션, 중앙 수경시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다른 일반 외국의 호텔 느낌이 사실 조금 들어요. 그리고 201동, 102동 앞으로 교육 복합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피스텔 동이기 때문에 뷰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조금 궁금해요. 보면 114, 118 이 라인으로 해서 조금 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84타입이 25평입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공용 면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뒷동이라 바다 뷰는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여기 불랑 서밋은 북항 재개발 호재를 품고 가는 곳이잖아요. 북항 재개발에 7만 6천 세대 정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 주거지가 될 곳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불랑 서밋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불랑 서밋 주변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고 부산항 재개발 사업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어쨌든 초량역, 부산 진역, 이제는 좌천역 주변에 하버시티까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 중심이 될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 불랑 서밋입니다. 불랑 서밋은 남구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동구 그 위쪽으로 부산 진구가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그 사이에 있고 곧 시베이 파크선이 들어오면 바로 불랑 서밋 왼쪽과 위쪽으로 여기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범일역 지나가면 서면 나오죠. 오른쪽에 남구 쪽이죠.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성남초등학교 그리고 대정고, 대래사여고, 금성고를 끼고 있고요. 경성대, 부경대 상권, 그리고 위쪽으로는 서면 상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까지 두 개의 백화점 가기도 굉장히 가까워요. 북항 1단계 사업은 이미 가시화되어서 지방까지 다 지어졌고 마리나 시설, 오페라 하우스, 부산항 기념관, 그리고 캠핑장, 수변공원은 이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랜드마크까지 이제 확정이 되어서 28년 되면 다 거의 완성된 모습을 보일 거예요. 2단계와 3단계 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북한 재개발을 통해서 7만 6천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엑스포 망했다 하는 딱 그 자리거든요. 여기에는 금융특구시설도 들어오고 영상, 미디어, 사업부까지 전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만 해도 고소득 일자리가 충분하게 찰 거다. 근데 부산역부터 초량역, 부산 진역까지 보면요.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소득 일자리가 들어오면 어쨌든 이 불랑 서밋부터 이 남구에 재개발되는 이 지역까지 배후 주거지로 봐야 하는데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가 된다? 바로 불랑 서밋이 될 거다.
학구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바로 걸어서 가까운 거리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성남초, 금성고, 대레사여고 가깝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항 재개발 위쪽으로 부산 진역 요 뒤쪽으로도 전부 주거환경 개선지구예요. 범위 이편한 세상 주변으로도 전부 재개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 남구부터 시작해서 동구까지 천지 개벽할 거다. 뭘로 인해서? 북항 재개발로 인해서. 블랑 서밋의 저는 성공은 이 북항 재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북항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40 부산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 거의 키워드가 2등 먹고 있거든요.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부산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블랑 서밋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하버시티거든요. 하버시티가 지금 평당 2천에 거의 한 30평대가 84 타입이 7억대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 위로 올라가서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야, 불 켜.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는데 불이 켜졌어요. 한번 꺼볼게요. 지호야, 조명 꺼. 이런 아파트 살아보셨나요? 한번 살아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모델하우스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입별로 들어가는 타일들이 다 달라 보여요. 블랑 서밋 오피스텔에는 총 84 타입, 115 타입, 그리고 114 타입, 118 타입 이렇게 있는데, 모형도로 있는 곳들은 유닛이 없고 현재 모델하우스에 오니까 114 타입 하나만 있대요. 먼저 84 타입 볼게요. 우리가 아는 84 타입은 35평대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이고 공용 면적을 포함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84 타입이 거의 25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블랑 서밋에는 소형 평형이 없었잖아요. 소형을 원한다. 신혼부부 세대들은 이렇게 84 타입 25평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와보니까 4베이로 빠졌어요. 방 3개, 거실 하나 구조예요. 지금 주방도 보면 25평인데 D자 주방으로 빠진 걸 알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드레스룸에 안방 욕실까지. 대부분 25평들은 이쪽에 거의 욕실 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 좋아해요. 그래서 25평이 구조가 생각보다 잘 빠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115 타입입니다. 115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구가 들어와 있고, 오른쪽에 욕실부터 여기는 욕실, 그리고 방, 안쪽에 방 2개, 이렇게 작은 방들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안쪽에 보면 알파룸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D자 주방에 여기 보면 주방 옆으로 실외기실이 빠져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안방 쪽에 들어가 보니까 안방 알파룸 있고 옆에 드레스룸까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를 굉장히 알차게 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18 타입입니다. 92세대가 있어서 블랑 서밋 오피스텔 중에는 114 타입이랑 요 118 타입이 거의 밀고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방금 봤던 115 타입과 동일하게 맞은편에 작은 방 2개, 거실 옆에 방 빠져 있고, 그리고 안방이랑 방 하나 더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가서 118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좀 길게 빠졌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방 또한 D자 주방으로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방도 동일하게 안방에서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뷰 좀 나오겠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드레스룸 그리고 알파룸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닛을 본 게 아니어서 사실 저도 정확하진 않거든요. 저 모형도 보면서 잠시 예측을 좀 해봤고요. 114 타입 유닛을 한번 보러 갈 거예요. 118 타입과 동일하게 92세대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메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4베이로 빠졌어요. 왜 유닛을 114 타입으로 뺐는지 알 수 있고, 오피스텔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타입보다는 114 타입 가장 먼저 보는 걸 추천드려요.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부터 굉장히 지금 길게 빠졌거든요. 블랑 서밋이 욕 많이 들어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부 이런 것들이 유상 옵션이었어요. 근데 오피 같은 경우에는 이 마감재, 자재 하나하나가 전부 무상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면 현관 수납 특화로 폴딩 도어가 돼 있는 게 저는 이 블랑 서밋의 가장 특화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문 열자마자 바로 이 긴 알파룸 볼 수 있고요.
이 폴딩 도어가 진짜 확실히 고급져 보여요. 저는 요렇게 물건들 둘 수 있는 이 수납 공간 있는 것도 사실 너무 좋았고요. 신발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발장도 진짜 고급진 게 일자가 아니라 얘 사선이다. 요렇게 사선에다가 신발 뭐 환기 시스템, 청정기 요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중문까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보면 기본이라고 적혀 있고요. 3중문이에요. 3중문. 문을 여닫았을 때 부드럽고 자동으로 싹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들어가 보면 포베이 구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안방 있고요. 저렇게 길게 빠진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안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에 벽지나 이런 것들이 전부 좀 고급져요. 바닥 자재들도 지금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도 두께가 꽤 넓은 편이라서 고급 자재를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와, 드레스룸 예쁘다. 여기 지금 구조 잘 뺐다. 화장대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하이엔드 아파트 느낌으로 빼놓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아파트 모델하우스 중에서 가장 예쁜 화장대 그리고 드레스룸인 것 같고요. 자, 욕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욕실도 타일부터 마감재들이 전부 고급 자재를 써서 타일도 되게 작은 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길쭉한 타일, 그리고 고급 아파트의 상징은 이 벽 타일의 크기예요. 벽 타일 한 판을 저렇게 크게 붙여놨기 때문에 중간중간 줄지에 더러운 것도 좀 덜 묻고요. 아, 너무 예쁘게 잘 해놨다. 시스템 여기 청정 환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상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 무상 제공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인가? 지금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제공되며 조금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위에 공기청정기랑 에어컨이 무상이네. 진짜 너무 예쁘죠? 화이트 톤으로 지금 여기 옆에도 자재 하나하나들이 다 고급져요. 바로 옆에는 작은 방 1번입니다. 작은 방 1번에 이 책장은 그냥 해놓은 것 같고요. 서재로 쓰기에 딱 괜찮은 것 같고, 붙박이 또한 튀어나온 붙박이 아니고 이렇게 벽면에 싹 들어간 고급진 자재처럼 보여요. 여기 또한 폴딩 도어로 위에부터 아래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는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네요. 전시용품이래요. 안방에는 그래도 일단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에도 특이한 게 수납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오, 공용 욕실에도 수납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다른 데는 다 폴딩 도어인데 여기는 폴딩 도어는 아닌데 쓱 닦이는 그런 무늬로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욕실, 샤워 부스가 물 안 튀기게 건식으로 사용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진짜 이거는 약간 호텔 화장실처럼 해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욕실에 여기 세면대 부분 보면 세면대 수납 도어 이렇게 된 곳 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너무 고급지다. 이게 어딜 봐서 오피스텔이라고 하겠어요.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요거 꽤 많이 탐날 것 같긴 하네요.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되니까요. 작은 방 2번인데요. 작은 방 1번이랑 똑같은 사이즈처럼 보이는데 여기 옆에 붙박이장이 없어서 그런지 훨씬 넓은 느낌이 나고, 얘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붙박이장이 안에 딱 매립되어 있어요.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고급지고 구조를 좀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여분 수납장까지. 그리고 창문들이 다 크게 나 있어서 그 라인에는 뭐 뻥 비울 테니까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다음은 거실입니다. 114타입인데 34평형이잖아요. 일반 구조에서는 34평형으로 봐야 되는데 거실도 굉장히 길게 빠졌어요. 일단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왼쪽에도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넓게 빠졌는지 요 옆에 사이드 넓이 보면 자기 집 주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냉장고가 이렇게 김치 냉장고하고 일반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옆에 수납 공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방이 진짜 너무 고급져요. 저는 음식을 안 하는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방을 보면 설레요. 주방 상부장도 1단장으로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우와, 문 열리는 게 무거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게 열리고 탁 하면 그냥 닫혀요, 자동으로. 그리고 싱크뱅. 요즘 고급 아파트에는 다 있다는 그 싱크뱅. 저희 집에는 없어가지고 부럽긴 하네요. 주방에도 창이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밖을 볼 수 있어서 답답하지 않을 것 같고,
환풍기도 되게 하츠 건데 고급 환풍기처럼 보입니다. 전기 쿡탑부터 시작해서 이 환풍기 전부 무상 제공된다고 하거든요. 안에 지금 있는 옵션들이 사실 블랑 서밋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전부 유상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옵션만 하면 1억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여기 있는 옵션들 거의 다 무상 제공이라고 하니까 기본 진짜 한 7천만 원 이상은 무상으로 제공된 느낌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들이 전부 이태리제인데 진짜 고급 자재들이에요. 식기세척기 지금 보니까 전기 오븐 이것까지 지금 다 무상이네. 아파트 미리 분양받으신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실에 지금 이렇게 이면창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타워형 구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답답해서 그런데 여기 이면창으로 나 있고 그리고 밖에 주방 쪽으로도 창문이 나 있어서 여기는 환기도 굉장히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부산에서 네 번째로 이제 높은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LCT, 두산이보다 제니스, 아이파크, 그 다음 블랑 서밋이 될 텐데, 걔네는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좀 많이 핫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외기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에 워시타워 2단으로 쌓을 수 있는 구조처럼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포베이로 빠져가지고 안방부터 작은 방 1번, 작은 방 2번, 그리고 거실, 방 3개, 거실 하나가 전부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서 구조는 진짜 잘 뺀 것 같아요. 욕실 또한 진짜 호텔식 욕실로 잘 빠졌네. 이름만 오피스텔이지 거의 아파트잖아요. 대출이 안 되시는 분이나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이 조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